네, 안녕하세요. 경기교육청 홍보기획 담당 사무관 임종호입니다. 교육감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변호사 그리고 나머지는 교사들, 현직 교사들이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대표해서 지구도 원장님, 그리고 경찰 대표에서 전 장안 경찰서장 6월 30일까지 퇴임하신 정준엽 전 서장님, 이렇게 저희들 10분으로 구성되어서 저와 이제 부단장으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끝까지 1대1로 지켜드리기 위해 지난달 교권보호 전담관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50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무려 1,823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약 36대 1의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로서가 아니라 무너진 교권을 함께 바로 세우자는 경기도민의 절실한 염원이 하나로 모인 결과입니다. 지원해 주신 분들의 면면도 우리 사회가 지닌 역량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현직 퇴직 교원은 물론 변호사와 의사, 전 현직 경찰,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사, 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 전문가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교권보호 전담관 지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성과 전문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교권보호 전담관으로서의 역량을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엄정하게 진행했습니다. 특히 3일간 진행된 집단 토의 방식의 면접 심사에서는 교권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해결 및 갈등 조정 역량, 협업 및 의사소통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과 사명감,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를 향한 깊은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뜨거운 관심과 지원자들의 높은 전문성에 힘입어 경기도 교육청은 심사숙고 끝에 최초 선발 인원을 당초 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선발된 교권보호 전담관은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전문가 160명 등 총 300명입니다. 선발된 300명은 권역별 학교 수와 교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경기 동부권역 58명, 경기 서부권역 83명, 경기 남부권역 96명, 경기 북부권역 63명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이분들은 8월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거쳐 8월 22일 토요일 날 10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모에 함께해 주신 분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교권 보호 활동과 경기 교육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 보호관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는 길, 교권 보호 전담관의 길을 선생님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 교권보호단장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선생님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가지 않은 길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성 기자입니다. 그 사립학교의 경우 그 교육 학교 구분 없이 교권은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 역시 동일하게 교권 보호관의 활동은 적용될 것입니다. 교육감은 실태 조사권이 있기 때문에 교권 보호관들에게 조사 권한을 저 대신해서 부여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질의는 아까 앞에 앉아분. 네. 네,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입니다. 그 교육감님 당선 축하드리고요. 교권 침해 위기에 처한 교사들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자칫하면 학부모와 학생 그다음에 그 교권 당국과의 그 대립 관계를 좀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뭐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같은 그 열린 대화 창구를 혹시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6월 달에 경기도 22군데를 돌면서 학부모들과의 관련 얘기를 청취를 했고요. 학부모들도 시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민들은 무너진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뭉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권은 시대 정신이라고 보아집니다. 네, 다음 오연석. 네. 예, 경기 노효석 기자입니다. 그 첫째, 교권보호 전담감에 대한 어떤 근무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서 상시 근무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이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만약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 교권보호 전담관은 어떻게 작동해서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1대1로 매칭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뭐 예산으로 2학기 편성하고요. 또 내년도 예산은 본 예산에 반영하면 될 아니죠. 이제 상권 개념은 아닙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무보수 재능 기부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나 단지 각자 이제 직업들도 있고 물론 뭐 퇴역한 분들은 또 틀리지만요. 그래도 이 감사의 뜻으로 사례비에 준하는 수당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감사의 사례비는 넉넉할수록 좋다는 것이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하면은 이제 팀을 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권 전담관만 이제 300분이고 각 지역별로 말씀드렸듯이 배치가 이제 뭐 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해당 교육청에 교권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단연에 활동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사안별로 이제 팀을 이제 교사, 변호사, 뭐 경찰 출신, 의사 이러한 그 사안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이제 팀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하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은 또 적정한 수준의 노하우가 생기고 또 한 학기 정도 지나면은 거의 완결체에 가까운 운영 방식으로 체계가 갖춰질 것입니다. 단지 지금 이 단계에서 완성된 체계를 주문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좀 성급하고 함께 우리 도민들과 또 언론인들과 함께 완성된 체계를 갖춰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근데 아까 뒤에 수원 방송에 네, 수원방송 조아영 기자입니다.
이렇게 시민 교권 보호관이 설치된 게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경기도 교육청식 참교육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부천 이제 오전 경찰서로 가시잖아요. 이게 시민 교권 보호단으로서의 첫 발걸음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 교권 보호 전담관 중에서 수석 부단장이신 박현석 변호사님은 상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을 주의하게 될 것이고요. 박현석 변호사님은 뭐 서울에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신데 제가 삼고 초려를 해서 이제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이나 보수에 개의치 않고 본인께서 최종적으로 교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교권 보호 단장을 이제 맡아서 2개의 악성 민원을 직접 제가 다루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 교권보호단의 근본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초기에 예방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하회와 갈등 조정 이것에 방점을 두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건 케이스의 한 8, 90%는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요. 두 번째의 목적은 선생님들을 홀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천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악성 민원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사과를 했어요. 제가 교권보호 단장으로 1호로 이 사건을 다루고 그분도 함께 회의까지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악의 경우는 좀 피해간 셈이고 또 악성 민원 부모께서 제기하신 소를 취하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측과 피해 선생님들께서는 고발을 원합니다. 그 실형과 고통의 정도가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해 선생님과 학교 측이 고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 좀 어려운 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의 고발이 던지는 메시지는 선생을 협박하고 학교를 우습게 알고 교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앞으로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건수에 상관없이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들을 우습게 알고 선생님들을 협박하는 그런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한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고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경인부의 정경만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권보호국이 현재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로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지 변호사님에게 먼저 묻고 싶고요. 아까 어떤 기자분이 예산에 관해서 물었는데 무보수 재능 기부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본 예산이 쓰려면은 경기도 의회에서 어떤 그 법적 조례 이런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경기도 의회는 교권보호단의 그 자문위원단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교권의 문제는 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또 특히 도지사님도 관심 가지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조례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교권 보호단으로 출발하지만 내년부터는 교권 보호 구구로 정식 그 조직 체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고 여기 대해서 단체는 아니고요. 교육감의 직속 그 기구로서 활동하게 되고요. 조례는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교육청의 정식 기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여한테. 잠깐만요. 조례 없이 왜 출발하느냐?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6개월이 필요합니다. 6개월 동안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이 일단 개문 발차하고서 신속한 시간 내에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신문의 정진욱 기자입니다. 네, 고객님, 교육관 의지 되게 많이 확인했고 되게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동의하신 부분이 예방적 대응과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물론 교당과 그리고 선생을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생들이 피해받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이 활동을 하시면서 그 문제가 아이들한테 전가되는 거 상당히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다 나오셨는데 교육관의 의지는 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전나가님들 한번 의지 한 번씩 다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의지를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따가 이제 마무리 부분에 좋은 제안이시고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교권과 수업권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교권이 없는데 누가 학생들을 지키죠? 교권과 학습권은 서로 상충된 게 아닙니다. 학생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교권이 없는데 학생 인권을 누가 지켜줍니까? 교권과 학생 인권, 교권과 수업권, 학습권 이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동전의 양면이란 관계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양쪽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단으로 할까 그런 논의도 있었지만요. 지금은 선생님들을 치유하고 선생님들을 회복해야 되는 시간에 중점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래서 이제 교권 보호단으로 했고요. 그리고 교권 보호단이 성공하게 되면은 학생 인권이라든지 또 학습권도 저절로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6월 달에 경기도 22군데를 돌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과 토론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학부모들이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교육감과 함께 학부모들이 선생님들 지켜드리겠다. 그 의견에 거의 모든 그런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네. 한 분하고 또 한 분만 정도 더 하죠. 지금 네. 부천 가서 고발장 접수를 12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 인터넷 신문의 이병석입니다. 그 지금 교권 보호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학교 소속에 보면 직원들이 교직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말고도 여러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구별이 되어 있는 건지. 그분들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공무직을 대표해서 공무직의 세계 단체에서 두 분씩 교권 보호단으로 특별히 이제 추천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권 보호단에 지금 소속이 되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포함이 그렇죠.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해주실 분 계시나요? 없으면 우선 요거는 마치고 교육감 그럼 교육감 자 그러면 수석 부단장님부터 해서 부단장들의 각오 한 말씀씩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0명에서 3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첫째로 너무 자격이 훌륭하고 유능한 분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하셨고요. 둘째로
교육활동 피해 사건이 한 달에 경기도에서 100건이 넘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만 하더라도 500건 이상이 접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하면은 경기도 전체 학생 수로 보면은 선생님 수로 보면은 300명도 그렇게 과한 숫자도 아니고,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이 지금 25개지만은 분리하는 것까지 합치면 31개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각 교육청에 10분씩의 전담관 배치 하는 것이 과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2시에 개별 이제 통지를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2차례의 교육 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다다음 8월 22일 날 토요일 날 10시, 그것은 이제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변호사들이 평일보다는 이제 토요일 날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분들 시간을 고려해서 22일 토요일 날 10시에 좋은 청사에서 발대식을 성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는 시민보호관들까지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수고스럽겠지만은 언론인들 많이 또 함께 새로운 길에 가지하는 길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시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은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에 가서 교육감 이름으로 학생 민원 고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번 오늘 경사 고발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저희 교육청의 의지의 반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감 당선되고서 교육 산적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념을 떠나서 교육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다산의 실사구시 철학을 앞으로 정책의 방향으로 꺼냈습니다. 다산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기교육청은 선생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부일보 이성광 기자입니다. 제가 따로 확인을 했을 때 이 교권보호 전담관들이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죠.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조금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교보위를 통해서 우리가 교권보호라는 교육활동 침해라는 사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 활동이 정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교보위를 통해서 이 교육활동 침해라는 사안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 교권보호 전담관이 교사들만 보호하게 될 경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가해자 취급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권보호 전담관들이 이 교보위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것은 교육활동 침해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몇 주간의 지속적인 괴롭힘, 교사들의 병원 진료서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부단장 중에서 이제 문 변호사님께서 10년 가까이 교권 전담 변호사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답을 좀 상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교총에서 교권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나연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교육활동 침해라고 해서 교보위에서 그 결정을 받은 것 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동안은 선생님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활동 침해 인정을 받기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우리가 분쟁을 조정하고 학부모, 학생의 편에서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 교권보호 전담관이 변호사, 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상담가, 전문의, 심리상담 그런 쪽으로도 전문가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더 이상 학교가 멈춰서지는 말자. 그리고 말씀하신 교보위 단계에서는 또 교보위 단계별로 선생님께서 교육활동 침해를 공식적으로 또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보위 신청 자체도 선생님들께서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저희 교권보호 전담관이 찾아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교권보호 전담관들이 교보위 같은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네. 한 일종의 소수의 팀 단위로 교권보호다 아니다 그런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판단하는 정량적인 목표가 있는지. 우선 교보위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위 항목을 중심으로 살피겠지만 이게 저희가 교권보호 침해다 아니다를 먼저 판단하진 않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육활동 방해에 있어서 또는 다른 학생들의 학업에 있어서 그런 방해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팀 단위로 팀도 저희가 지금 300명 전담관을 모집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또 법률 자문을 거쳐서 이제 보고가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너무나 심각한 명백한 중대한 사안이다 하면 바로 형사고소든 그 사전 절차가 더 심각하게 저희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